안녕하십니까. 경림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형님도 오늘 이야기는 진짜 최근 3, 4개월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형님께서 53살인데 이제 먼저 치앙마이에 갔어요. 치앙마이에 가서 한 달을 있었는데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치앙마이 돌아다녀도 이렇게 뭔가 그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뭔가 그냥 가슴 설레는 일도 발생하지도 않고 맨날 외국인도 많고 왜 갑자기 중국인도 많고 야 인도 사람도 많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한 달을 버텼어요. 치앙마이에서. 그러면서 유튜브로 봤는데 역시나 라오스인가 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치앙마이에서 저 오후차인가 저녁차 6시인가 그 차 있잖아요. 12시간 걸리는 거. 그걸 타고 이제 왔어요. 농카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라오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스 들어올 때 이분께서 이제 달러하고 태국 바트하고 이 돈을 해가지고 거의 350만 원 정도를 뭐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여행자 거리에서 이제 그 숙소를 정했어요. 물론 여행자 거리에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그런데 진짜 대박이 뭐냐면 여행자 거리에 도착해서 정말 가방을 놓고 그날 밤에 이제 그 메콩강을 산책을 잠깐 하는데 정말로 첫날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뒤에서 오더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혹시 여기에 혼자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다고 했더니 라오스 여자친구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친구 해도 되냐고, 나 너한테 관심 있다고, 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아니 뻥 쪘지. 근데 그 여자가 근데 대박이 뭐냐면 영어를 또 꽤 해. 이게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뭐 좀 하잖아요. 뭐 잘한 건 아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씩 할 줄 아니까 알아들으니까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를 마음에 든다 하니까. 그래도 이 남자가 이제 뒤늦게 물어봤어요. 넌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애가 24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형님, 물론 이 형님도 이제 라오스 그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알죠. 라오스에서는 한국 사람 50살하고 뭐 20살하고도 연애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24살인데 봤더니 애띠게 생겼으니까 이게 약간 혹시나 뭐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처도 교환도 하고 페이스북도 또 이 형님께서 이 라오스 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한 몇 개월 전부터 만들어서 페이스북으로 뭐 태국 라오스 여자에 대해 막 눌러서 친구 추가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막 여자가 적극적으로다가 막 너는 한국에 어디 사냐? 라오스에 왜 왔냐? 언제 가냐? 막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남자는 나는 일단 여행으로 왔는데 뭐 라오스에서 살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다가 오늘 왔다. 그랬더니 뭐 정말로 넌 여자친구가 없냐? 너는 얼굴이 잘생겼다. 너는 정말로 뭐 42살 뭐 40살처럼 보인다. 53살이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본인이 거울로 딱 자기 상태 와꾸로 보니까 진짜 내가 먹히는 얼굴인가 라오스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음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그 여행자 거리에서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날은 여자가 그 사는 홍태우에 놀러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이제 여자애한테 물어봤죠. 넌 직업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셀러리맨이래요. 뭐 특별한 뭐 사진도 찍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아티스트 일도 하고 막 그런 게 자기 일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직인 거죠. 자, 어쨌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자, 어쨌든 둘이 이제 막 정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막 같이 막 일주일 만에 손도 잡는 거야. 그것도 여자애가 막 와서 손을 미리 잡으니까 처음 막 전기가 찌릿찌릿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일주일 만에 남자는 이미 이 남자는 결혼을 한국에서 안 했으니까 한 번도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 만에 이 여자애랑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살지 라오스에서 살지 애를 좀 최대한 빨리 낳아야지 않을까. 혼자만의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친 거. 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근데 여자도 물어봤어요. 아, 그건 물어봤죠. 남자친구 없다고 본인도. 이게 여자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거잖아. 여자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어깨가 확 올라갔죠. 일주일 만에. 예, 그래서 그냥 그 여행자 걸을 때도 그냥 대낮에 그냥 어깨가 확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깨다가 뭐 그 뭐야 벽돌 한 두세 개 세면 발라가지고 붙여놓은 것처럼.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한 일주일 됐나? 여자애한테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딨냐 했더니 오토바이가 고장났대요. 집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없잖아.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 택시 비슷한 거 그 뭐야? 아, 그거 까먹었다. 아무튼 그거 로카야? 아니면은 아무튼 뭐 타고 인드라이버 타고 갔나. 아무튼 갔어요. 여자 집에 갔더니 정말 오토바이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거 고치러 가야지 않냐 했더니 자주 고쳐가지고 또 고치면은 걔 돈만 든다고 그냥 버스 타고 가든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거기서 이 형님께서 자기가 오토바이 하나 사준다고. 근데 이 형님께서는 오토바이 라오스 가격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 볶음밥처럼 볶음밥 뭐 한국 돈은 뭐 한 3,000원 2,800원 이렇게 생각했나 봐. 카오피아 가격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혼다 달라고 했더니 뭐 한국 돈으로 막 80만 원 막 이래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여자애가 그때 그 형님의 눈치를 봤나 봐요. 근데 이건 나중에 형님의 이제 나중 생각이죠.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다고. 근데 형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여자가 자기가 좀 보탠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70만 원인가 대주고 여자가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아무튼 해서 한 90만 원짜리인가 아무튼 뭐 샀어요. 혼다를 오토바이를요. 자, 어쨌든 그걸 타고 같이 여행자 거리에 와가지고 여행하고 그날이랑 또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은 이제 완전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자랑도 많이 했죠. 라오스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내 스타일이고 아마 내년에는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막 이런 막 자랑도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친구들이 막 깜짝 놀랐죠. 이제 여행 간 애가 갑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그래서 둘이 아무튼 또 여자의 집에 가서도 데이트하고 같이 또 술도 마시고 한국 케이팝도 같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들고 막 논두렁도 가도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길 가다가 여자애가 지 휴대폰이 안 된대요, 잘. 그래서 한번 옆에 떨어져 있어 받아보래요. 그래서 형님이 옆에 있는데 여자애로 전화기를 걸었는데 진짜로 받았는데도 서로 수화음이 잘 안 되는 거야. 여자 휴대폰이 처음 만났을 때도 휴대폰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도 뭐 저장하는데 저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형님께서 물어봤거든요. 휴대폰 딴 거 없냐고. 그래도 없다고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휴대폰 봤는데 진짜 휴대폰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몇 년 썼냐고 했더니 한 6년 7년 썼대요. 그래서 형님께서 자기가 오토바이 아니라 그 휴대폰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여자애는 됐다고 저번 오토바이도 사줬는데 근데 이 형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이폰 말고 삼성으로 사준다고. 그래서 삼성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또 휴대폰을 또 하나 몇십만 원 주고 또 사준 거예요 또. 근다가 뭐 엄청 가장 최신형은 아닌데 최신형에서 한 2단계 내려온 거 정도. 그것도 또 몇십만 원이잖아. 그래도 또 휴대폰도 하나 사줬어요. 여자애 또 기분 엄청 좋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여행자 거리 가서 떡볶이하고 김밥 또 그것도 사주고 먹고 또 여자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또 데이트하고 그 앞에 또 산책하고 그때 이제 약간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 이야기. 여자가 웃으면서 자기도 생각을 했었대요. 자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생각을 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3주간에 발생된 일이에요. 3주.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이 형님은 그걸 비자련을 하든지 아무튼 육로로 가든 한국에 돌아갔다 오든 비행기를 타든 찍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이미 3주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튼 일주일 남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애는 엄마가 아빠는 안 계시는데 여자애는 엄마하고 엄마 언니하고 둘이 같이 사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완전 거의 물이 잠수가 됐는데 이거는 라이반이 위험하다고 집에서 그 집을 딴 데로 이사 가든지 하라고. 근데 위험하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황태구 같은데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이 남자가 집이 어딘데 했더니 집은 누앙프라방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같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따라가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또 보내기도 싫고 했더니 그냥 돈만 보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근데 돈이 없다고 지금 자기가 혼자 일하는데 또 여동생도 하나 있고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 애들 용돈도 주고 뭣도 하고 또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아파가지고 뭣도 하고 해서 지금 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 새로 이사 가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뭐 보증금을 뭐 한국 돈으로 뭐 한 2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한 뭐 17만 원 정도 된다고. 사실 17만 원 월세 모르겠어요. 아무튼 17만 원 월세인데 그것을 최소 1년은 해줘야 한다고. 1년은 해줘야 한다고 거기서 상대방이 말했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야? 1년이면 거의 200만 원 돈이잖아. 근데 이 남자가 털털털 자기가 그 갖고 있는 현금이랑 뭐고 했는데도 이미 오토바이 사줬고 그거 해줬고 휴대폰 해주고 같이 있으면서 돈 썼지. 자기 그다음에 호텔비 뭐 자기 호텔비야 뭐 그걸로 그 뭐 신용카드 그거로 결제했더라도 이제 갖고 있는 돈이 현금이 한 뭐 17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남자가 100만 원 일단은 줬어요. 여자애한테 이걸로다가 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너는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여자애가 이걸 내가 어떻게 받냐고. 이미 나한테 오토바이도 사주고 휴대폰도 사줬는데 절대 못 받는다 했더니 남자가 괜찮다고. 이것은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로 도와드리라고. 네가 안 도와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다는 못 해준다고 했더니 여자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받아가지고 집으로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또 둘이 또 여행지역을 해서 또 그냥 손잡고 다니고 또 여자의 집에 가서도 놀고 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술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또 막 아주 뜨끈뜨끈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된 거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남자가 이제 내일이 이제 그 최소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농카이로 가서 찍고 들어오려고. 근데 그날 저녁에 여자애랑 같이 만났어요. 여자애 만났는데 여자애가 이제 물어보는 거 이것저것. 뭐 물어봤냐면은 오빠 집은 한국에서 어디 뭐 무슨 집에 사냐, 뭐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 뭐에 사냐, 오빠 직업이 뭐냐, 막 이런 것도 막 이제 호구조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생각에는 나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대로 말했죠. 내가 회사는 정년 퇴임해가지고 이제는 회사는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뭐 일을 해도 나가서 하루에 일을 품삯을 해도 노가다를 띄워도 뭐 10몇만 원을 벌고 당장 뭐 모아놓은 돈은 뭐 이 정도 되지만 이걸로는 작은 아파트 같은 건 시골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서울에 안 사냐고 막 그런 얘기 물어본 거예요. 서울에 안 살고 서울에 아파트 그런 거 없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산다고. 나 서울 정말 싫어한다고. 뭐 이런 나는 시골 이쪽 자연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라오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가 사는 곳하고 많이 비슷해가지고 내가 라오스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리고 자기는 라오스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했더니 여자애가 자기는 라오스에서 살기 싫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서울은 되게 비싸다. 서울은 땅값 정말 비싸고 뭐 한 달에 얼마인데 그거 어떻게 막 힘들다. 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별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알았다고 해서 그럼 오빠 내일 찍고 오냐고. 거기 내일 가냐고. 태국에 갔다가 오냐고. 내일 갔다 오니까 내일 같이 밥 먹자고 했더니 여자가 알았다고 해서 여자가 집에 갔어요. 아침에 이 형님은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터미널, 이제 농카에 가는 버스터미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길 가면서 봤어요. 이제 메신저. 나 이제 지금 갔다 온다고 출발했다고 올 때 다시 연락할게 보내려고 딱 메신저를 열었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어디있지? 위아래 내려봤는데 없어. 봤더니 알 수 없음. 차단을 시킨 거야, 자기를. 몰랐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바쁜가? 뭐지? 해서 일단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했는데 연락을 계속 안 받아. 일단은 그래서 농카에 가서
파트를 좀 갖고 더 챙겨서 들어왔어요. ATM으로 그걸 그 ESM 이 카드로 ESM 카드인가 이 그 있잖아요. 그 뭐 카드야? 그거 아무튼 그 카시코뱅크에서 EXR이에요. 아무튼 그걸로 바트를 좀 챙겨서 찾아가지고 한국 아니 여기로 비엔티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그걸 당했구나. 처음에는 몰랐어. 자기가 본인이 그걸 당했다는 걸. 근데 본인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유튜브로 봤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사건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딱 보고 나서 내가 당했구나. 내가 호구였구나. 그때서야 이제 느낀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거의 딱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거의 한 300만 원 돈이 나가버린 거죠. 한 달에 그냥 그 여자를 만나서. 근데 그 한 달 동안 본인은 그 여자하고 만나서 아주 그냥 찬란한 미래를 꿈꾼 거죠. 결혼까지 하고 한국에서 살지 아니면 라오스에 들어와 살지 어디 원룸에서 살지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서 살지 뭐를 할지 어떤 일을 찾아볼까 모든 것까지 다 머릿속에 찬란한 미래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라오스에서.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로 지금 3, 4개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이거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라오스에서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 그런 또 수업료를 짭짤하게 또 냈으니까, 지불했으니까. 그게 그런 뭐 원동력, 어떤 촉매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던 우리 어떤 형님분께서도 혹시나 저 얘기 내 얘긴데 그러시는 형님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건데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빠이.